반갑습니다. 주식장터 송큐로입니다. 오늘이 10월 13일입니다. 일요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이오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바이오 관련주들은 최근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알테젠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테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바이오테크 기업 중에서 대장주라고 했죠. 그다음 두 번째 대장주가 니가캔바이오라고 했죠. 니가캔바이오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세 번째 대장주라는 수는 ABL바이오죠. ABL바이오도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세를 보이면서 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강한 상세를 보였죠. 그 밖에 이제 바이오 관련 중에서 최근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이 푸처캠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보로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이와 같이 많은 종목들이 지금 강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바이오 관련 중에서 이렇게 사상 최고치가 기록하는 종목이 많이 탄생한다는 것은, 제가 보면은 4분기에는 바이오 관련주가 시장의 주도주로 시장을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바이오 관련 중에서 한번 관심 가질 종목을 좀 소개를 해 드릴 텐데, 바이오 내에서도 다양한 섹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섹터별로 종목들을 좀 분석을 해 드리고, 그 중에 유망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를 제가 분석을 해 드릴 테니까, 제가 분석한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 사진을 찍으시 바랍니다. 사진을 한번 찍고 그 종목 중에서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매매를 해 보시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이제 4분기 바이오 관련주가 이제 주도주로 부각될 경우는 여러분들 계좌에 바이오 관련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엄청난 계좌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는 바이오 관련주가 지금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계좌에 한 종목 정도는 바이오 종목을 편입시킨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 바이오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내가 바이오 분석한 종목들이 거의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죠. 여러분들 알테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자마자 올해 상반기 대장주가 여러분들 무슨 종목이라고 그랬습니까? 올해 상반기 대장주는 알테젠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 유튜브를 시작할 때 첫 영상에 올려드렸죠. 제가 이 개인 유튜브 시작하면서 상반기 유망 종목 3종목을 내가 여러분한테 소개해주면서 알테젠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라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 이 지금 개인 유튜브 첫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한 종목이 알테젠이죠. 그 다음에 니가캔바이오도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이야기해줬죠. 그리고 에이벨바이오 이번 주에 내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사시라 그랬죠. 이제는 날아가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시청자분들이 저를 바이오 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좀 재밌게 좀 웃어보려고 바이오의 아버지 송씨 이야기로 오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날 그 HLB 그룹주들이 많이 빠졌죠. 그러면 HLB 그룹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할게요. 자, 사람들이 HLB도 많이 가지고 있죠. HLB 계열사가 8개가 상장이 돼 있나요? 대부분 다 바이오 관련주죠. 저도 HLB 그룹주들을 다 분석을 못 하겠더라고요. 계열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면서 HLB 그룹주들은 거의 좀 같이 움직이죠. HLB가 어떤 뉴스에 따라서 그 그룹 관련주들은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HLB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요. HLB 같은 경우는 간암 치료제를 중국의 항서제약하고 공동 임상을 했죠. 그러면서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좋아가지고 금년 5월 달에 FDA에 신약 허가를 신청을 했죠. 근데 신약 허가를 5월 달에 신청할 때 생산 시설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완을 요구를 했죠. 그러면서 또 9월 달에 FDA, HLB가 FDA에 재신청을 했죠. 재신청을, 서류를 제출했죠. 이제 그 서류를 접수하면은, 이제 FDA가 클래스 1하고 클래스 2로 이제 그 분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분리를 해가지고 재심사를 하는데, 클래스 A, 클래스 1은 간단한 수정이나 추가 정보만이 필요할 경우를 클래스 1로 지정을 하고, 신약 최종 허가는 2개월 안에 결정을 해주는 거죠. 반면에 클래스 2는 이제 최대한 6개월 정도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신약 허가를 결정한다는 얘기죠. 그러게 이번에 이제 HLB가 클래스 1이 아니라 클래스 2로 분리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신약 허가가 결정 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작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HLB가 전번 5월 달에 한번 거부를 당했고, 이번에 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딜레이가 되니까 이거 신약 허가 못 받은 거 아니냐, 그런 오래감이 좀 작용을 하면서 시장에서 HLB 그룹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피상적이만 보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이 회사가 클래스 2로, 클래스 2로 분리됐는가가 중요하겠죠. 제가 보면은 당연히 클래스 2로 분리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번에 HLB가 재심사 과정에서 임상 데이터를 추가로 제출을 했답니다. 지난, 그러니까 5월 달에 미국 임상종약회에서 발표한 임상 데이터를 추가로 지금 재심사를 신청했다는 얘기죠. 그 임상 데이터가 그 환자 전체 생존 기간이 기존에 22개월이었는데 24개월까지 거의 늘어났다는 그런 임상 데이터를 추가로 이제 재심사를 신청했다는 얘기죠. 이 이제 전체 생존 기간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지금 HLB가 개발한 이 간암 치료를 치료받아가지고 생존하는 기간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임상 데이터가 더 좋아졌죠. 이와 같이 이제 FDA 측에서는 새로운 또 데이터가 왔기 때문에 심사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이 심사 기간이 길어진 거, 클래스 2로 분리된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FDA가 더 심사 데이터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보면 클래스 2로 분리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보면은 이제 신약 허가가 2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늦어졌지만은 제가 보면은 HLB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는 것 같는데, 그 단순한 연기된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요. 만약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임상 데이터나 신약 효능에 문제가 있다면은 우리가 HLB를 무조건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 이제 임상 데이터가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심사가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HLB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은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HLB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바이오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다른 이야기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생략을 하고요. 자, 이제 바이오를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은 이 사진을 찍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대형 바이오 그러면서 분리를 했습니다. 대형 바이오 그러면 우리가 셀트리온,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을 무시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바이오는 다 가는데 셀트리온이 지금 안 가고 있죠. 저는 이제 셀트리온이 주가가 갈 시점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3분기죠. 그렇게 3분기는 지나갔죠. 3분기부터 미국의 진펜트라가 본격적인 매출이 지금 나오고 있죠. 제가 보면 3분기에 이제 셀트리온 미국에서 진펜트라 처방전 결과가 나오면은
주가는 아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바이오가 위험해가지고 주식을 못 사겠다. 그런 분들은 셀트론 사시면 되죠. 셀트론 사놓으시면 제가 보면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지금 사놓으시면은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이런 셀트론 같은 것은 매덕으로 사도 상관이 없죠. 주가 완전히 이 정도면 바닥권이라 보시면 되겠죠. 셀트론 같은 거 사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보면 조만간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3분기 미국의 진펜테라 처방전이 나오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내년에 셀트론 같은 것은 매출이 1조 이상 증가를 하죠. 이게 제가 보면 큰 문제될 거 없으니까 셀트론 편하게 여러분들 한번 사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SK바이오팜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SK바이오팜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이죠. 3년 전에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내전증 치료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죠. 그러면서 SK바이오팜이 직접 이제 내전증 치료제 미국에서 판매가 시작됐죠. 그러면서 최근에 처방전이 이제 작년부터 계속 급증세로 보이면서 금년 2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흐름도 좋고요. 오늘 지난주 금요일날도 강하게 올랐네요. 이 종목 같은 것도 이제 일봉상 보면 주가가 좀 올라 보이죠. 근데 월봉을 보면 주가는 완전히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단기 매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기 매매가면 도저히 여러분 주식에 돈 못 봅니다. 이 SK바이오팜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 홀딩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를 계속 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네요. 이 종목을 이제 코로나 때 많이 사가지고 물리신 분이 많죠. 이 종목은 코로나 때 돈을 좀 많이 벌었죠. 근데 최근 M&A가 그렇게 막 대단한 회사를 좀 M&A를 해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는데 아직은 그러지를 좀 못하죠. 제가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후발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매매를 안 하신 것이 좋아 보인다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우리나라 플로폼 바이오 신약급 업체가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플랫폼 바이오 업체가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줬죠. 알테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혈관 주사 우리가 IV 주사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피하 주사 SC 제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혈관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꿀 수 있는 제형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이 제형이 그러니까 이 제형이 뭐 폐암뿐만 아니라 간암, 그 다음에 이암 여러 가지 암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약의 이제 적응증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기술을 가진 업체를 우리가 플랫폼 신약개발 업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테젠의 주가가 날아가는 거죠. 알테젠 같은 경우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키트라하고 자가면역 치료지만 앞으로 다른 신약도 이 기술을 통해서 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가 가장 먼저 날아가죠. 알테젠이 날아갔죠. 니가켄바이오 날아갔죠. 날아가고 있죠. 지금요. ABL바이오도 지금 주가가 잘 가고 있죠. 그 밖에 에이플릭바이오라는 회사도 이런 플랫폼 신약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GI 이노베이션 우리가 보통 이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쪽에서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조만간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알테전이나 니가켄바이오, 에이벨바이오는 너무 많이 올랐죠. 절대 이런 종목은 매도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라는 얘기죠. 제가 이런 종목들을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알테전을 가지고 있거나 그 다음에 니가켄바이오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니가켄바이오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죠. 여러분들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계에서 한 명도 없습니다.
앞으로 니카켄바이오 알테전이 얼마까지 갈 것이라고 맞힐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종목은 목표가를 정하지 마라. 손절 라인을 매일 높여가라 그러죠. 지금 알테전이 뭐 지금 12만 3천 원에 아니 12만 3천 원 끝났는데 나는 이 종목이 11만 5천만 원 안 깨지면 나는 매도 안 하겠다. 나는 이건 너무 많이 빠진다 그러면 나는 11만 8천 원으로 잡던가. 이렇게 손절 라인을 주가가 올라가면 계속 내가 버틸 수 있는 손절 라인을 설정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설정한 손절 라인이 안 깨지면 계속 홀딩하면서 가져가라는 얘기죠. 그래야 대박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한 번 올랐으니까 끝났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이오의 특성은 그럽니다. 한 번 가면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손절 라인을 내가 견딜 수 있는 라인을 정해가지고 계속 높여가면서 종목을 중장기 투자하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개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많이 올랐죠. 유한양행 사상 최고치죠. 오스코텍도 많이 올랐죠. HLB는 많이 빠졌는데 조금 전에 설명해 줬고 여러분들 한올바이오파마도 내가 여러분들 안 간다는 이야기 많이 했죠.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도 이제 드디어 가죠. 많이 올라가지고 좀 올라가지고 또 단계 올라가지고 여러분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럽죠. 제가 이런 시점에서 계속 이게 안 오른 종목이다 그랬죠.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자가면역 치료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거래가 터지면서 얘도 지금 급등을 했죠. 근데 이런 거 절대 따라가면 안 되겠죠. 이제 눌러먹이 들어올 때 한번 사본다는 얘기죠. 뭐 만약에 이걸 산다면은 지금은 42,000원 미만원 조정받을 때 사야 되겠죠. 근데 사람들은 조정받을 때 안 사고 꼭 플러스 날 때 따라가려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고. 제가 올릭스라는 종목이 진짜 잘 가고 있죠. 얘는 엄청나게 잘 갑니다. 얘도 최근에 거의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올릭스가요. 올릭스가 최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이오가 가면 한번 가면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탄력적으로 움직이죠. 이 신약개발 업체 중에서 약간 이제 바닥권에서 꿈틀거리는 종목이 하나 있는 거 보면은요. 매드팩터가 이제 안 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부터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드팩터가 바닥권에 좀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좀 단기적으로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매드팩터는 내가 보면 바닥권에서 지금 바닥 따지가 진행된 후 거래가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CDM 업체, 이건 CDM 업체 애들이 지금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죠. 얘들도 초기에 좀 잘 가다가 지금은 바이넥스나 에스트팜 같은 경우도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한번 지금 또 접근해도 될 것 같아요. 바이넥스 한번 볼까요? 바이넥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급등을 하다가 최근 또 충분한 조정을 받았죠. 충분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바이넥스 같은 거 다시 사도 되겠죠. 이제 지금 꾸준하게 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사고 팔고 하면은 돈이 잘 안 됩니다. 이해 안 됩니까? 우리가 매일 저점과 고점을 맞추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사가지고 바이넥스 가지고 계시면 꾸준하게 가져가신 분들만 돈을 벌죠. 돈을 벌죠. 푸처캠 같은 것도 그러죠. 예를 들어 푸처캠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해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죠. 얘도 사상 최고치죠. 이런 파도를 타면 좋지만 파도를 우리가 타기가 힘들죠. 가만히 가지고 계신 분들만 대박이 나는 거죠. 바이오는 가면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됐으면 바이오 좋은 종목은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좋지 않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CDM 업체 중에서는 이탁 생산하는 업체가 CDM 업체죠. 바이넥스, 에스트팜 최근 더 접근해도 되겠죠. 네, 프레티지 바이오 로직스가 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디지털이 있는데 얘도 주가 잘 가죠. 그러면 얘가 또 이제 CDM 업체냐 또 그렇게 반문하신 분이 있을 것 같는데요. 이 종목은 세포 일회용 세포를 부양하는 일회용 그릇 용기를 만드는 업체죠. 그러면서 얘도 마이크로 디지털도 최근에 CDM 업체로 주가가 잘 가죠. 잘 가죠. 상당히 잘 가죠. 얘도 추세가 강하게 살았죠. 이런 종목들도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돈이 되는 거고
이것을 치고받고 한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삼일제약 최근 잘 가죠. 삼일제약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베트남에다가 그 저만제 인공눈물이죠. 그 공장을 CDMO 공장을 지었다 그래가지고 세계 기업들하고 그 저만제하고 인공눈물 지금 CDMO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죠. 동아이스트도 금요일날 급등을 했죠. 최근 또로 이제 새로 CDMO 업체로 좀 부각되고 있는 그 지주회사 SK가 약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보고서가 좀 나오더라고요. 야, 미국의 SK 팜테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죠, 자회사죠. 이제 국내에서도 또 공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SK 팜테크가 이제 CDMO를 하기 때문에 SK도 이제 CDMO 업체로 지금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삼성바이오로스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CDMO 업체죠. 그런데 이건 무거우니까 이런 종류 바이넥스나 에스팜 이 정도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분석을 해줄 종목이 이제 유전자 치료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제 카티 세포 치료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카세포 이제 치료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혈액에서 이렇게 우리가 체열을 해가지고 그 혈액에서 여러 세포들이, 우리 혈액 속에서는 여러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세포가 카 T세포가 있고 카 NK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 T세포를 가지고 혈액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혈액암 치료제가 들어온 지가 한 2, 3년 정도 됐는가요? 노바티스의 캠리아라고 있죠. 그 캠리아가 한때 이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될 때 한 4억에서 5억 정도 한번 치러봤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갔죠. 지금 의료보험에 등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의료보험에 등재되면서 보면은 치료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돈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카티세포를 가지고 혈액암 치료제를 만들고 있죠. 그럼 이 카티세포를 가지고 혈액암 치료제를 개발하냐면요, 우리 몸에 있는 피에서 뽑았기 때문에 부작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빅파마들이 이 카티세포 쪽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대표 종목이 크로셀입니다. 크로셀은 이제 금년에 이제 그 혈액암 치료제 안발셀이다 그러죠. 얘들이 치료제 이름이 안발셀입니다. 이제 신약을 이제 임상 2상까지 끝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 신약 신청을 했죠. 지금 얘들이 임상 데이터가 아까 말한 캠리아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니, 식약청이 제가 보면 내년 상반기에 그 신약 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엘크론이죠. 엘크론도 지금 혈액암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고 있죠. 얘들은 지금 임상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셀은 녹십자 자회사입니다. 녹십자 잘 알죠, 여러분들? 녹십자 자회사입니다. 얘는 이제 NK세포를 가지고 여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죠. 얘도 튼튼한 회사고 나이스 사업도 상당히 크게 했던 종목입니다. 아니, 지셀의 약점은 그거죠. 거래가 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왜 그러면은 또 그 세포 유전자 치료제 포함되냐면요, 얘는 여러분들 그 아까 말한 우리가 혈액 속에서 여러 세포들을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세포를 이제 분리할 때 지금 온심력을 이용해 가지고 수작업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면은 그 세포에 약간 그 어떤 사람이 하에 따라서 세포가 손상되고 막 불순물이 포함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 세포 분리 작업이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들은 이런 세포를 분리할 수 있는 자동 장비를 개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얘도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대부분 빅파마들이 크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세포 분석 장비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급성장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자고 있죠. 그 밖에 차바이오텍, 박셀바이오, 이제 코롱티스진이 있는데 툴젠도 뭐 이건 유전자 치료제죠. 제가 보면 이번 주에 이쪽 애들이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까지 보면은 이 애들이 좀 모양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크로셀 한번 볼까요? 크로셀 같은 경우도 얘는 좀 약점이 모든 호재들이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못 움직였는데, 근데 약간 거래가 늘어나는 거 보면은 움직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엘클론 한번 볼까요? 엘클론도 보면은 자, 지난주에 주가가 모양을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거래가 약간 실리면서 자, 정고점 돌파를 시도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엘클론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고. 그다음에 GC셀은 진짜 좋은 회사인데 얘는 약간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냐? 거래량이 적습니다. 진짜 좋은 회사고 바닥권인데 거래가 타지만 얘도 급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이 종목 같은 것도 주가는 이제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만한 종목인데 좀 이제 거래가 좀 부족한 거. 그런데 금요일날 거래가 약간 늘었습니다. 뭐 관심 가져보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크리옥스, 옥스 바이오 시스템이 있다 그랬죠. 얘는 아까 말한 대로 세포 분석 장비다 그랬죠. 금요일날 강하게 올랐죠. 자, OEM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강하게 올랐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보면은 이쪽에 이제 카셰프 쪽에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사진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종목 바이오를 매매할 때 제가 이 리스트를 만들어 드렸죠. 이 종목들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마이크론 바이옴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마이크론 바이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신약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진원행 컴퍼니가 있고 고바이랩 있고 CJ 바이오 사이언스, 정군단 바이오가 있죠. 가장 앞에 있는 게 대장주입니다. 얘들 움직은 진원행 컴퍼니가 가장 먼저 오를 겁니다. 그 다음에 CRO 업체다 들어봤죠. CRO 업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약이 이제 독성 있는가 없는가를 검사를 해야죠. 만약 독성 있는 신약이면 우리가 사람 몸에 들어가면 바로 죽겠죠. 그래서 CRO란 것은 전임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임상을 하기 전에 전임상에서 동물, 온승이나 생쥐 같은 데서 독성 검사를 하죠. 그런 독성 검사를 대신해 주는 업체를 우리가 CRO 업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대장주는 DTN CRO가 가장 대장주고 디레마이시스가 있죠. 이 정도가 대장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그다음 진단키트는 IMBDX 여러 번 소개해줬죠. 이 종목은 이제 우리 혈액 한다. 피 조금 가지고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키트를 개발했죠. IMBDX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바이오다이먼 최근 주가가 날아가겠죠. 바이오다이먼 주가가 날아갔죠. 자궁 내막증 진단키트를 노스에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날아갔죠. 지노미트리 같은 경우는 대장암 키트를 개발한 회사 중에 하나죠. 지노미트리 대장암 그 진단키트를 개발했고, 진시스템 최근에 인도 쪽에 엄청나게 공략을 해가지고 인도 쪽 진단키트 쪽에 엄청 진출하고 있고, 노을도 유방암 그 진단키트 지금 매출 증가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요즘에 급등을 했죠. 진단키트 가지고는 IMBDX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인공지능 신약업체들은 보론의 사상 최고치 경신하죠. 참 이 종목도 제가 지난해부터 추천 많이 드렸던 종목이죠.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강하게 올라갔죠. 파라사이 바이오 얘도 인공지능이고, 신테카 바이오 얘들이 인공지능 관련주입니다. 인공지능 신약 개발 업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의료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죠. 보면은 이제 이 회사는 시어스 테크놀로지 최근 상장한 종목인데 얘 기술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부노, 누닉, JLK, 딥노이드가 있죠.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은요, 환자가 입원하면은 여러 가지 막 몸에 붙이죠. 막 유선로 돼 있죠. 유선로 막 선이 연결돼 있죠. 그런데 그 이에는 그 선들이 없는 무선로 그런 그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하는 것은 가면은 막 간호사들이 혈압되고 뭐 당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하죠. 여러 가지 그 지수들을 체크하죠. 근데 얘는 자동으로 체크를 합니다. 앞으로 CS 테크놀로지가 매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비만처리제는 제가 보면 다 많이 올라가지고 접근할 종목이 없는데 인벤티즘은 잠깐 더 오르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밖에 제약주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좀 움직인 종목들이 이제 영육성 식도염 치료제들이 움직이죠. 그것이 대용제약이 주가가 영육성 식도염 치료제 때문에 움직이고 있고 HK 이노인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내가 최근에 좀 많이 강조를 해준 것이 이제 넥스트 바이오 메디칼이죠. 얘도 내가 2만원대였는데 더블 이상 거의 났죠. 여러분들한테 제가 계속 추천드릴 종목이죠. 이 정도를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뭐 이제 제가 보면은 제가 빨간불이 켜준 것이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준 것이 그 섹터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한번 골라본다면 나는 돈이 많다. 나는 바이오가 불안하다 그런 분들은 셀트론 같은 거 한번 사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단기적으로 한번 접근하신다 그러면 바이넥스 한번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엘크론 정도 한번 관심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 종목들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것을 다 사진 한번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좋은 종목 한번 골라보시면은 분명히 연말에 대박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바이오 관련 리스트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약속드리고 오늘 방송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예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